저는 한때 잠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밤이 오면 마음이 먼저 긴장했고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내일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밤만 되면 제 진짜 상태가 들통났습니다. 불을 끄고도 눈은 또렷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나는 어디서 무너지게 될까?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잠이 깨져 있었습니다. 자다가 한두 번 깨는 정도가 아니라 자는 내내 마음이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잠은 몸을 쉬게 하지 못했고 몸이 쉬지 못하니 마음도 더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불면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수면을 만드는 몸의 리듬 자체가 달라지기 쉽다고 합니다. 낮에 받은 빛과 활동량, 저녁의 식사 시간, 카페인과 술, 늦은 낮잠,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의 양이 밤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저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밤은 늘 걱정으로 붐볐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침대가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걱정의 회의실이 되어버렸구나. 나이가 들수록 잠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변화가 겹치면서 잠이 흔들렸습니다. 젊을 때는 피곤하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쳐도 머리가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참았던 생각들이 밤에만 용감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혹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무서운 거였구나. 저는 잠을 되찾기 위해 먼저 제 하루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바꾸려면 낮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날은 밤에 더 뒤척이었고 오후 늦게까지 커피를 마신 날은 새벽이 더 길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진 날은 몸이 한참 동안 깨어 있었고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본 날은 눈이 펴곤한데도 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티는 습관으로 살아왔던 게 아닐까 하고요. 낮에 감정을 눌러두고 걱정을 미뤄두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살다가 밤이 되면 그 눌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퇴근을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약 없이 회복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몸이 원래 하던 회복을 다시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요. 잠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잠이 오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말도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았습니다. 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정리하는 방식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마음을 잠깐이라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 오늘의 걱정을 머리에서 꺼내어 다른 곳에 잠깐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침대까지 따라오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잠을 자야 할 공간을 생각의 공간으로 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다정하게 다루자.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잠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낮에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한 날, 밤은 조용히 복수했습니다. 반대로 낮에 아주 짧게라도 숨을 고른 날, 밤은 조금 더 친절해졌습니다. 잠이 좋아지는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잠이 무너지는 이유에는 외로움도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여도 밤이 되면 조용함이 커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생각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잠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회복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의 부담을 인정하고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그 말 한마디가 필요했구나. 이제 저는 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잠이 무너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요. 잠을 되찾는 과정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무게가 달라졌고 낮의 불안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는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오늘도 밤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신호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혼자서만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외로움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을 잇는 힘은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로 표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